고 이후 여사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여야 5당 대표가 모처럼 만나서 추모의 뜻을 같이 했는데요. 진정한 화합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청와대와 한국당은 치열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은 피아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화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이인영 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한 추모식에서는 서로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추모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제갈길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청와대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난타전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네.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또 네. 강기정 정무수석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랬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 없다. 네. 실제로 그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그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네. 그래서 청와대는 여기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원내 부대표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 그러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전화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그 청와대 측과의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야당 대표를 갖다가 제1야당 대표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갖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끊임없이 접촉을 했는데 전화도 잘 받아주지 않더라. 청와대 네.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를 놓고 국회가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때 청와대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지 못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한테서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금 70일 넘게 마비가 돼 있는데요. 의원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고, 자 이제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한 말을 연일하면서도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2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면 갈라치기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결국에는 원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된 장애투쟁 시즌2로 네. 본인에게 어떤 이 보수 세력의 주목도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장제원 의원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의원들이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면서 의견 청취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바닥 민심을 들어보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잘해서가 아니라 싫더라도 국회로 들어가서 싸워라. 이제는 국회에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SNS에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네. 비판까지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파로 사실 내부 비판을 굉장히 꺼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친박 비박 갈등이 워낙 심각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이런 화살이 쏘아질 것을 알매도 이런 직언을 했다는 것은 네. 지금 그만큼 많은 당원들조차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지 네. 장애투쟁 자체가 너무 길어져봤자 더 이상의 소득을 얻기는 힘들지 않은가. 지금 이미 1차 장애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결집 효과는 다 얻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인터뷰에서 이제는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말한 만큼,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원외의 전략가, 그에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렇다면 아예
국회 정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서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원내 전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투쟁 계속 간다면 김상희 평론가님은 네. 얻는 것과 잃는 것 짧게 규정해 보시면 어떤 게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얻을 건 이미 다 얻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잃을 것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여당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좀 잘해주는 데에 좀 기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근데 계속해서 말만 하고 문제 제기만 해요. 근데 문제 제기할 만한 걸 여당이 처음에 제공했다 그래도 네. 이제는 그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귀가 아프게 들었고 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 외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능력은 안 보여주고 계속 문제 제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아이 그거 뭐 진짜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네, 그걸 네. 좋겠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이 충분히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경쟁을 하는 게 맞고 그 속에서 선거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올라가다가. 예? 다시 반등시키는 거를 네. 했던 시즌2로 원래 시즌2가요. 네. 그 원작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상대가 아파야 하는데 이젠 국민들의 비판 의식에도 내성이 생겨서 잘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또 황 대표가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공천 불만을 품은 친박계 의원들 이 탈당 문제로 계속 쑤시고 있던데요. 탈당을 언급했던 홍문종 의원 그리고 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뭐 한 5명 정도는 대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 얘기하는 그렇고 그렇죠. 뭐 이미 뭐 제가 탈당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제 의원들이 몇 분 오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 뭐 의원들이 12월 달이나 10월 달에서도 12월 달 되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많으면 한 4, 50명까지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 아주 가까운 의원들한테 그냥 당이 있는 게 좋겠다. 한국당이 있는 게 좋겠다. 우리 한국당도 결국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바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과연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을까?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천받지 못할 뿐이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데 어떨까요? 실제 파괴력은 말이죠, 김 교수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권력 투쟁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은 나가서 대한애국당이 됐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든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친박연대 등에 대한 정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의 지도자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보수 진영의 지도자로 불릴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굳건하게 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가서 또 다른 정당을 차리거나 애국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여기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선택표를 던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네. 처참한 패배를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할 것이고 네. 결국은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중도에 있는 표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연 확장 그리고 네. 한국당이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의 선거를 치르고자 할 겁니다. 여기서 도태될 수 있다라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네. 또 다른 뭔가를 모색하기 위한 보험을 드는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뭔가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4, 50명은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분들의 관측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럼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일명 친박 간신들이라고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분들을 쳐낼 수 있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정리하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두려워해서 이제 와
홍문정 의원 등에게 뭐 공천 줄게 이러면서 포용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마 나름 묵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나머지 상황들이 알아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이 4, 50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 당시에 탈당한다는 의원들 숫자가 30명이다, 40명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귀국 시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30명이 넘는다는 의원들 중에 탈당을 한 의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물론 다른 정치적 시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차기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당을 박차고 나와서 광야로 뛰어드는 것 정치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의원들 중에 대선 주자로 분류될 만한 의원들이 과연 있을까? 네. 그렇다면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광야로 가는 움직임 단순히 공천을 내게 달라는 목소리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홍문정 의원 등이 나서서 움직일 거다 말하는 게 본인이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알아서 이 친박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움직임, 당장은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의 분열을 야기하는 불안 요소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개혁 공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황교안 지도부에게 먼저 준다는 측면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은 저는 움직임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나가보세요. 가봤자 네. 풍찬노숙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실제- 저분들도 호기롭게 했다가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네. 저렇게 나가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집단이 거의 없죠. 사람들이 없죠. 그렇지만 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게요. 우리 선거법 지금 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인 네. 2표가 옛날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으니까 교차 투표라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분식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이 분식 투표가 됐을 때에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30에서 35% 정도의 정당 네. 투표가 사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표를 전략적으로 딴 데로 몰아서 위성 정당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노리고 저렇게 얘기를 네.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천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본인이 스탠스가 흔들리면서 이 공천에 대한 주도권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좀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일관되게 가져가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저렇게 친박들의 반발 이런 거를 오히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흔들려서 오히려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네. 상황이 갈 수도 있겠다,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